얘들아, 사동, 피동. 지지난주에 사동하고, 지난주에 피동을 해서, 오늘 주의점만 보면, 2월달, 아니, 1월달 교재도 끝. 자, 보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동은 시키는 거죠. 사동의 반대는 뭐다? 주동이지. 그래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동은 시켜서, 주동은 스스로, 시켜서와 스스로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동이란 주체가 뭔가를 시키는 것. 그래서 그 시키는 주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쓴다. 주어는 시킨 존재가 된다. 아기가 웃는다. 사동으로 바꾸면 엄마가 아기를 웃긴다. 그래서 외적인 원인에 의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쓴다. 그러면 이 사동을 쓸 때의 주의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희리기 우구추 있지? 걔네들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모두 해석 가능, 즉 중의성이 있다. 이희리기 우구추를 쓰면 의미가 두 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인데 먹다 사이에 이희리기 우구추에 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가 애가 너무 어려서 밥을 정말 떠먹여준 거. 그게 직접사동이거든? 그게 직접적 행위고, 직접 아이의 입에 밥을 넣어 주었다. 간접은 뭐야?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빨리 먹어라. 시키기만 했다는 소리죠. 밥은 애가 떠먹은 거야. 그럼 만약에 간접의 의미인데 이렇게 간접의 의미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면 시킨 거야. 간접의 의미만 남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의문, 선생님, 그럼 저는 직접을 나타내고 싶은데, 엄마가 정말 아이한테 먹였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 먹이다만 쓰면 의미가 두 개니까, 떠먹인다라고 하면 되잖아. 어? 단어를 바꾸면 되잖아.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떠먹인다 아니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직접 먹인다. 이렇게 부사를 추가하면 되잖아. 알겠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중의성이 있다. 그 다음, 사동, 모양만 사동인 경우가 있다. 우리 이것도 1주차 했죠? 사동의 형태지만 사실은 사동이 아닌 게 바로 소를 먹이다, 돼지를 먹이다는 그냥 관용 표현 같은 거죠. 우리 그러니까 영어의 수거 같은 거. 이건 그냥 소를 키우다, 돼지를 키우다야. 알겠죠? 가축 따위를 기르다의 특수한 뜻이지 사동의 의미가 아니다. 소 요리, 돼지 요리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이중사동은 이희리기 우고추 중에 이와 우를 같이 쓰는 거야.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뭐 이랑 우 이와 우를 같이 쓰는 게 이중사동인데 이거는 다른 표현이야. 이중 피동이 이상한 거지? 이중 사동은 괜찮아. 그럼 볼게. 봐봐. 뜨다. 물에 뜨다 있잖아. 사이에 이랑 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야? 띠가 된 거죠. 띄우다. 서다 사이에 이랑 우가 있죠? 얘가 줄어들어서 새가 된 거죠. 서 뒤에 이가 붙은 거잖아. 그래서 세우다, 줄 세우다. 그 다음에 자다도 이랑 우인데 자 뒤에 이가 붙어서 재가 된 거죠. 타다는 뭐 불에 타다든 차에 타다든 전부 타 뒤에 이랑 우가 왔는데 역시 아 뒤에 이가 붙어서 애가 된 거죠. 태우다. 차에 타게 하다. 불에 타게 하다. 전부 이렇게 쓰는 건데 표준어입니다. 그다음 사동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키다를 붙이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뭐냐면 지나친 사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키다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이걸 가장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다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하다를 써야 돼. 친구에게 너를 소개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럼 너 나와서 소개해 이렇게 시킨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너와 너를 연결해 줄게 라는 의미라면 친구에게 너를 소개해 줄게야. 야, 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킨다. 틀렸지? 폐수가 누구한테 오염을 시켜? 폐수가 바다를 오염한다야. 근데 이거 다 틀리게 쓰고 있죠. 미세먼지가 공기를 오염시킨다가 아니야. 미세먼지가 바로 그 원인이잖아. 미세먼지가 공기를 오염한다야. 알겠지? 시키는 건 그 대상이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넘겨봐. 그러니까 시키다가 나오면, 야, 니네 그래서 이번 사설에서도 진짜 시키다 잘못 쓴 인간들 내가 몇 명 잡았는데 무슨 트럼프가 영토를 확장시켜? 누구한테 시켜? 트럼프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지, 미국이. 이 자식들아,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키다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써야 돼. 하다로 바꿔본 다음 써야 돼. 알겠지? 또 하나. 니네 신문 요약할 때 선생님이 고치는 번역투. 영어와 일본어 크게 두 개가 있어. 우리의 역사적인 환경에 따른 거죠. 영어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나 좋아해요. 일본어는 일본 말에 잔재가 남아있어.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거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국어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영어 교재 보면 그대로 잘못된 번역투가 쓰여 있다. 손발이 안 맞아. 수능도 그래. 수능에서 국어를 보잖아? 그럼 분명 이거는 번역투니까 영어에 잘못된 번역투니까 붙여. 근데 영어 지문 보면 그렇게 번역돼 있어. 어떤 것들이냐면 번역투는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거 영어 교재에 그냥 나와 있잖아. 그 국어에서 틀렸다 그래. 뭐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It's not too much to의 직역이야. 그럼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 불조심해야 한다. 정말 국어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영어, 국어 끝내고 영어로 가면 또 그 표현 쓰는 거죠. 어? 우리 회의를 가집시다. 안 돼. have a meeting인가 그거야. 직역한 거라 안 돼. 회의를 가지자가 아니라 뭐야? 회의를 하자야. 그래서 선생님 맨날부터 얘기했잖아. 가지다 아무 데나 쓰지 말라고. 나중에 나와. 또, 저기 뭐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일본식 번역투에 너무 익숙하지, 얘들아. 이중부정 있잖아.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말은 뭐야? 뭐뭐 해야 한다야. 또 하나, 근데 이건 완전 번역투인데, 얘들아, 그 사건이 나를 혼나게 했다? 우리말은 이렇게 사물을 주어로 쓰지 않아요. 비인칭을. 이거 근데 니네 영작하라고 하면 이대로 할 수 있지. 그 사건이 혼나게 했다. 메이크 쓰겠죠, 뭐. 나를. 그렇지만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는 그 사건 때문에 혼났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건이 나를 혼나게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야? 그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물을 주어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냉장고가 나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 냉장고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들이 냉장고 문 계속 열어놓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동. 피동은 반대가 뭐야? 능동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랬어? 피동은 다른 힘. 능동은 제 힘. 그래서 피동은 다른 힘의 작용을 받는 게, 그래서 피가 당하다는 거잖아. 동작을 당하는 게 피동이죠.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거고,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왜냐면 당하는 대상이 주어가 되니까. 또는 그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거나,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주어라서 밝힐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쓸 수가 있죠. 특히, 밝히고 싶지 않을 때 피동으로 말하는 건 일기예보가 무조건이라고 했지, 얘들아. 내일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뭘 뺄 수 있어? 우리 방송국은, 기상청은 내일 눈이 올 것으로 봅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 의견 말할 때 그래서 피동으로 본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제 뭐 이렇다고 보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봅니다. 이래야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죠. 책임감 있고. 자, 피동 표현의 주의점은 이중피동. 그건 뭐냐? 이희릭이랑 아지다 어지다를 동시에 쓸 수 없다. 하나만 써야 된다. 그래서 이희릭이만 써볼게. 놓다, 놓이다. 담다, 담기다. 덮다, 덮이다. 막다, 막히다. 묵다, 묵기다. 부르다, 불리다. 섞다, 섞이다. 열다, 열리다. 있다, 잊히다. 쓰다, 쓰이다. 자르다, 잘리다. 잡다, 잡히다. 찢다, 찢기다. 그치? 근데 아지다, 어지다라만 말해볼게. 이거는 만능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쓰는 말들이 있어. 그래서 그건 옆에 어색해서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이 부분은. 근데 만들 수는 있어. 봐봐, 해볼게. 노아지다. 담아지다, 덮어지다, 막아지다, 묶어지다, 불러지다, 섞어지다, 열어지다, 잊어지다, 써지다, 잘라지다, 잡아지다, 찢어지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흔하게 다 쓰는 경우에는 두 개 다 있지만 이 히리기만 쓰는 경우에는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이희리기는 전부 모음이 이로 끝나잖아. 이로 끝나고 여기는 어나 아로 끝나잖아. 그러면 이 어를 빨리 말하면 여야. 어? 그래서 여기 다 잘못된 피동은 뭐뭐 여지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100%야. 일단 이러면 이중 피동을 의심을 해봐야 돼. 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알겠지? 이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이희리기를 쓰든가 아지다 어지다를 쓰든가. 이하진 이름이 약간 피동의 느낌이 있네요. 아지다. 이 아지다, 이 아지. 그 다음에 능동문을 만들 수 없는 피동문이 있죠. 바로 얘들아 날씨가 풀렸다. 날씨 많이 풀어졌다. 사실 풀어졌다라고는 잘 안 하고 기온이 이제 좀 올라가면 날씨가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날씨를 푼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민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감기가 지민이를 걸어? 자, 다시 말해줘. 우리는 비인칭 주어를 쓰지 않고 이 표현도 어색합니다. 감기가 지민이를 이 걸리다는 그리고 얘들아 뭐 발을 걸다가 아니잖아. 그런 걸다 옷을 걸다가 아니라 감기에 걸렸다는 거는 감기에 들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실 대응이 어색하기도 해. 그 다음에 어지다가 형용사에 붙잖아. 동사 말고. 예를 들어서 찢다는 찢어지다가 붙으면 피동이 된다? 근데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으면 변화야. 예쁘다, 예뻐지다. 전후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빨갛다도 빨개지다. 아니 뭐 있어? 뭐 높아지다, 낮아지다. 이런 건 전부 변화다. 피동이라기보다는. 다음, 뭐야, 끝이잖아.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X 치면서 하는 거 알고 있죠? 잘해. 다음 주에 북태 걸리면 어떻게 돼? 수목에 오는데 수요일에 오면 설 연휴야. 가만 안 둬. 설 선물 줄 거야. 걸리지 마, 다음 주에. 생일에 오면 살 선물을 줄 수 있어? 선생님 뭐 줄 수 있는 거, 그쵸? 선물이야 뻔하지. 진짜 뭐, 설 연휴가 수요일까지라니까 목요일이 설날이라는 소리를 녹화 중에 하죠? 추운요? 추운요 10점으로 내려갔던데 벌점. 어! 오늘 원복하는 거 아님? 잘해라. 정현진은 언제 내려감?
다 못한 사람.
아직 있네요. 2분 있다가 17분에 물어볼게요. 응? 응? 그랬잖아. 서술어의 자릿수. 모름 남겨놓으세요. 설명해줄게. 됐죠? 봅시다. 1번, 특수한 의미는 소를 먹이다죠. 소를 키우다. 나머지는 얘들아, 사동은 먹게, 아니,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면 말이 된다 그랬잖아. 강아지에게 우유를 먹게 하다, 친구에게 핀잔을 먹게 하다, 한 꼴을 먹게 하다, 꿀밤을 먹게 하다. 그 다음에 2번, 불필요한 사동이 쓰인 것은 전환하러지, 기분 전환하러 놀이동산을 가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동은 무조건 시키다를 안 써야 되는 데에 쓴 거야. 3번, 사동이 알맞게 쓰인 건 3번이죠. 나머지는 입금을 하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다, 금지하다, 입시위원회를 학교에서 설치하다. 그 다음 4번, 사동이 아닌 건 뽑히다 피동이죠. 나머지는 사동이죠. 그 다음에 5번, 읽히셨다. 2번이죠. 읽게 하셨다. 6번은 4번이죠. 그러니까, 아니, X가 아니라. 그치, 소개시켜줄게가 아니라 소개해줄게. 사동을 쓸 이유가 없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웃게 하네. 2번이네요. 조카를 웃게 하네. 그 다음에 8번. 잘못 고친 것은 만약에 이건 피동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얘들아.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피동.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건데 이걸 사동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주동이야. 사동으로 막 바꿔봐. 그러면 누가 경찰에게 도둑을 잡게 했다. 그럼 그 누가는 뭐? 신고자가. 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투철한 신고 정신이. 근데 이것들 한국어는 좀 이상해. 신고 정신이가 주어가 되면 이상해. 아무튼 뭐가 경찰에게 도둑을 잡게 했다. 결정적인 제보가 그래도 이상하긴 해. 자, 아무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5번이지? 이게 놀게 해라, 공부시키다 둘 다 적절하게 쓰였죠. 근데 좋은 사람 소개해주세요. 법원이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와 약속을 취소했다. 직접 한 거면 시키다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 어법에 어긋난 거 샤프를 씁니다. 그 다음에 11번, 되어지다 무조건 틀려 얘들아. 이게 앞에 없었는데 이것도 이중피동이야. 아지다, 어지다랑 되다를 합치면 무조건 하여튼 이거는 더 쉬워 찾기가. 되어지다라는 말이 없어. 이건 거저주는 문제야. 그럼 이건 어떻게 고쳐? 목격 됐다. 목격 되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은 2번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지다에 히 어지다를 써서 이 꼴이 난 건데 잡혔다. 그 다음에 13번, 5번. 이거는 사동이죠. 시키는 주체를 강조하는 건 사동. 그 다음에 얘들아 잡히 이거 써볼게. 보기 편하게 잡다 사이에 히 어지 엇. 그래서 지금 이중 피동이죠. 피동이 이 두 개나 쓰였기 때문에 답은 2, 4. 그래서 줄어든 거는 히어가 혀 되고 지엇이 젖 된 거죠. 잡혀졌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15번. 왜 잘못됐냐? 1번이죠. 이중피동이죠. 그 다음에 16번. 그럼 피동이 바르게 쓰인 건 3번이죠. 풀다, 풀리다 또는 풀어지다. 자, 고쳐봐. 이거 여러분 못하지. 16번에 1번 고쳐봐. 스스로가 문제겠죠. 옷의 냄새가 문제겠어? 옷의 냄새가 배다죠. 얘들아, 배다 있잖아, 왜? 임신하다도 배다잖아. 새끼를 배다. 강아지가 새끼를 배다. 배다야. 냄새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의 뭐 한 몸 되듯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냄새 풍긴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배다를 쓰는 거야. 배이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고쳐? 헤매다지. 원래 헤매다야. 얘들아, 어간이 헤매야. 헤매다, 헤매고, 헤매면, 설레인다는 어떻게 고쳐? 아니, 시제 맞춰야지. 설렌다, 설레다야, 원래 얘들아. 설레다. 거기 현재 니은. 설렌다. 그 아이스크림 이름은 그거 한자다. 한자로 그냥 언어 유희 말 장난친 거다. 그 설자가 눈설자에다가 오다 레자에다가 뭐 무슨 의미일 건데 안 좋아해서 모릅니다. 에? 나중에 니네 먹게 되면 봐봐. 난 안 먹어. 그 다음에 목 메인이 아니라 뭐야? 목 맨이죠. 목 매다야. 목 맨. 어이다. 아이로 쓰면 큰일 남. 목이 막히는 거죠. 목맨 울음이야. 이를 이렇게 아무 데나 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그냥 어순만 바꾼 건데? 고양이가 우유 먹은 건 똑같은데? 피동으로 바꿔봐. 피동으로 바꿔봐. 되게 이상한 말인데. 안 쓰는 말. 빨리. 아, 왜 시제를 바꿔? 먹혔다죠. 우유가 고양이에게 먹혔다. 이상하죠? 그냥 고양이가 우유를 먹었다. 이러면 돼. 우리는 이 피동을, 음, 막 남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는 개키다 물어보더라. 얘들아, 개키다가 개다야.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18번. 피동이 안 쓰인 건 5번. 사동이죠? 그 다음 19번. 이거를 사동으로 아니, 능동을 주동으로 바꾸면 주동이 아니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아니, 능동으로 바꾸면? 누가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어? 아무도 모르니까 못 만들죠. 그 다음에. 아니, 그럼 얘들아 바꿔봐. 2번 바꿔봐. 능동으로 바꿔봐, 2번.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3번은. 눈이 들판을 뒤덮었다. 4번은. 친구가 아이를 꼬집었다. 5번은.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지 5번처럼 말 잘 안 하죠, 우리는. 역시 문, 이를 주어로 잘 안 만들어요. 다음, 20번. 서동피동이 바른 거 보게 했다. 2번이죠. 근데 1번은 왜 틀렸냐면 열려진이 아니라 이중피동이잖아. 열린 또는 열어진인데 열어진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되다가 두 번 와도 이중피동이야. 일단 이거는 형성된다로 고치는데 이것도 사실 이상하고 나중에 이제 더 너희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문장이고 뭐뭐에 의하여 선생님이 이번에 니네 신문 요약할 때도 엄청 다 뺐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성격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인간은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음. 그 다음에 잊혀진이 아니라 뭐야? 어? 잊힌 또는? 어, 그치. 이건 둘 다 되죠. 잊어진을 근데 덜 쓰긴 해. 그 다음에 실현시키는이 아니라 실현하는 방식이죠. 불필요하거나 의도에 맞지 않는 사동, 얘들아, 어디 갔어? 먹혀지지가 아니라 먹히지. 이중피동, 먹히지. 그리고 4번은 왜 틀렸게? 살게 될. 야, 너무 삶을 형벌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뭘 살게 돼? 물론 우리가 다 이 중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산다고 해야지, 능동적으로. 요새는 뭐, 나음을 당했다고도 하잖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당하다, 피동. 근데, 출생당하다, 출생되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가 크죠? 다음. 1번. 다른 건 2번이지? 얘들아, 되어진다 무조건 틀리다 했고. 믿겨지지가 아니라, 이건 두 개로 고칠 수 있지. 어떻게? 믿기다랑, 믿기지랑, 빨리, 하나 더. 믿어지지. 믿어지지. 그 다음에, 보여진다. 어떻게 고쳐? 두 개 있죠? 보인다 또는, 보인다만 하자. 봐진다는 좀 이상하니까. 잡혀지지는, 잡히지. 또는 잡아지지. 틀린 건 아니야. 어쨌든, 안 써서 그렇지. 잡아지다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제 힘이니까, 능동이네. 기억. 이거 피동. 이것도 피동. 리을이네. 미음이고. 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 잘 봐. 이런 거 잘 봐야 돼. 다음 주에 설 연휴에 오기 싫으면. 보자. 일단 답은 2번이거든? 2번이 왜 틀렸는지부터 볼게. 니은하고 씨를 보니까 능동문의 목적어는 여기 그림을 이라는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그림인데 주어가 됐는데요. 맞은 사람. 한 명? 자, 봅시다. 나머지는 왜 맞냐? 보세요. 기억하고 A를 볼게. 기억하고 A를 보니, 어? 능동문의 주어 언니가는 피동문에서 언니 얘기가 됐는데, 부사어 맞는데, 주어는 동생이 언니에게는 부사어 안겼다 서술어. 맞는데요? 여러분 지금 문장 성분 못해서 난리 난 겁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니은과 뒤를 보니, 주동문, 나는 그림을 보았다가 사동문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어, 그치? 여기선 나는인데 뒤에 주어는 형이야.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는 게 맞지. 왜냐면 나한테 그림을 보게 만든 존재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4번 A와 B를 보니 피동사 안기다와 사동사 안기다가 모양이 똑같군. 왜냐면 얘들아 B는 사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을 야, 얘 잠깐만 안고 있어봐. 나 신발끈 좀 묶게. 이런 식으로 안게 했다는 의미야. 둘이 모양이 똑같아. 왜냐면 어차피 하나는 이히리기 우고추를 쓰고 하나는 이히리기를 쓰니까 이히리기들은 다 모양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5번. B와 D를 보니, D를 보니, 사동사나 또는 사동사 안다, 안기다, 뭐뭐 하게 하다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네. 아, 답은 2번이네. 여러분. 그 다음, 중의적이라는 건 아까 이히리기 우구추를 썼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 4번이지. 이거는 발에 끼워줬을 수도 있지만, 야, 네 신발 저기 있으니까 빨리 신어. 나가게. 이렇게 시키기만 했다는 의미도 되죠. 마지막 심화 문제. 피동문은 기억 디귿, 사동문은 니은 리을. 답은 3번. 근데 문장 성분의 개수를 모른다고? 아무튼 3번 맞은 사람.
전멸. 보세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얘들아 어떤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그 앞에 문장 성분이 몇 개가 와야 되냐야.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가 있어. 야, 안 쓸 리가 없는데. 봐봐. 봐봐. 기억을 볼게. 기억.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이 안겼다라는 서술어는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야. 여기서 아기가는 주어, 엄마한테는 부사어인데 이 두 개를 다 뺄 수 없어. 이거 빼면 뜻이 이상해져. 뜻이 안 통해. 아기가 안겼다? 누구한테? 이거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안기다는 두 자리 서술어거든? 두 자리. 두 자리. 기억은 두 자리. 두 자리 서술어. 그래서 숫자만 쓸게. 기억은 두 자리 서술어인데 디귿을 볼게. 디귿은 보였다. 뭐가 보여? 하늘이. 이건 주어만 있으면 돼. 한 자리 서술어야. 그래서 둘은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옳은가 볼래? 1번. 기억을 능동으로 바꿔보자. 얘들아,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능동문으로 바꿔봐.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빨리. 주어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만들어봐. 그쵸?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근데 이거 오른쪽 니은의 사동에 대응하는 주동도 돼, 얘들아. 잘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주동하고 능동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한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주동이면, 이게 주동이면 사동. 이모가 사실은 엄마에게 아기를 안게 한 것이다. 새로운 주어 나왔지. 근데 만약에 이게 능동이면 피동은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둘 다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문장의 서술어는 안 왔다잖아. 몇 자리 서술어야? 안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얘들아? 두 자리지. 엄마가 아기를. 이 중에 뺄 수 있는 게 없어. 안다는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꼭 필요해. 누가 누구를 안다.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인데, 그럼 맞네.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야, 안다는. 그 다음에 2번. 니은을 주동문으로 바꾼 것도 이거거든? 그러면 문장 성분의 개수 두 개 맞네. 엄마가 아기를 두 개야.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리을을 주동문으로 바꿔볼게. 이 니은은 바꿨으니까 리을 바꿔볼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이거 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주어가 이제 뭐가 돼? 선생님이 사라져야 되잖아. 시킨 존재가 사라져야지, 주동이면. 그럼 어떻게 돼? 주어는 뭐야?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돼? 사진첩을, 그치. 보았다. 봤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바뀐 문장의 서술어가 봤단데, 그러면 두 자리 맞지? 보다도. 누가 뭐를 보다. 두 자리.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도 두 자리. 그래서 같다. 맞죠? 마지막 5번. 디귿과 리을은 문장성, 얘들아 아까 말했지만 보다는, 보이다는 한 자리야. 저기 하늘이 보인다. 한 자리야, 한 자리. 근데 리을, 사진첩을 보이다는 누가 누구에게 뭐를 세 자리 서술어야. 보게 하다는. 주어가 목적어를 부사어에게. 이거는 세 자리 서술어라서 이 세 개 중에 리을에서 빠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다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써놔. 디귿은 한 자리 서술어고 리을은 세 자리 서술어야.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최대 3까지 있어요. 이렇게. 4는 없어. 이거 내면 다 망하겠네. 그 다음에 2번. 자, 얘들아. 기억은 피동에 이히리기가 쓰인 걸 찾으면 되고 니은은 이히리기 우구추를 찾으면 되네. 그럼 봐봐. 니은 찾기가 더 쉽지. 뭐뭐 하게 하다로 뜻을 바꿔도 말이 돼야 되니까. 그럼 니은부터 볼게. 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게 했다. 사동 맞네. 부르게 했다, 불리다. 니은은 그는 마지못해 은행에 주택마저 담보로 잡게 했다. 사동이네. 은행 보고
내 주택을 담보로 잡게 한 거야. 사동이야. 또, 팔에 힘을 주니 무거운 가방이 번쩍 들게 했다. 아니네, 이거 피동이네. 뜻이 안 통하네. 그가 다시 예전처럼 보게 했다. 아니네, 피동이네. 자기가 들고 있던 짐마저 나에게 앉게 했다. 사동 맞네. 그럼 일단 3번, 4번 탈락이야. 그러면 기억에 피동이 쓰였나 볼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제 배만 부르게 했다. 이거 사동이라 틀렸네. 피동 아니네. 사동이네. X 안 치고 사동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1번 탈락입니다. 2번.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약점을 잡다 잡히다. 피동이네. 2번이 답이네. 나머지 볼게. 어머니는 딸의 손에 책을 들게 했다. 사동이네. 그 다음에 형은 나에게 찌개 맛부터 보게 했다. 사동이고 그는 회사의 손에만 앉게 했다. 사동이네. 답은 2번이네요. 그러니까 사동 찾기가 쉽다니까. 얘들아 사동은 무조건 뭐뭐 하게 하다가 돼. 그 다음에 3번.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 얘들아 이제 이 어깨 번호라는 거 왜 있는지 알지? 동음이어들 때문에 그래. 갈다가 왜 저기 믹서로 뭐 갈아버리는 거 있죠? 갈아 만든 배 할 때 그 갈다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을 교체하다잖아. 그 의미의 갈다야. 그럼 이거 틀렸지. 이건 그 의미가 아니지. 얘는 그래서 탈락이야.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겠다. 그건 밭을 가는 거야.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갈다 1번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지. 사실 둘 다 사동이야. 아니, 위에는 피동이고 밑에는 사동인 건 맞아. 근데 이게 다른 단어라서 지금 얘는 답이 아닌 거야. 그걸 쓸게. 자,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교체되었다. 피동이고 텃밭을 갈게 했다. 사동인데 전혀 다른 단어라 틀렸고, 10,000원이나 깎인 거 피동 맞죠? 점수를 깎인 것도 피동이죠? 그리고 깎다는 맞아. 이제 밑에 나온 단어들은 다 사전 위에 있는 단어가 맞아. 가래떡에 꿀만 묻게 한 거 사동이죠? 먹물을 듬뿍 묻게 한 것도 사동이야. 이것도 둘 다 사동이고, 똑같고. 4번, 아이 입에 사탕을 물게 한 거지. 사동이네. 그리고 개한테 발을 물린 건 피동이네. 4번이 답이네요. 아니네, 반대네. 그 다음에 큰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쓰러진 거지. 쓸림을 당한 거지. 얘 피동이지. 내 동생한테 거실 바닥만 쓸게 시킨 거지. 사동. 답은 5번입니다. 됐지. 왜 또 가위바위보 시작했네. 자, 문법 다음 주에 쉽지 않을 것 같죠? 사동피동의 주의점 같이 또 세트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렇고, 이제 딱 보세요. 자, 1년 전 이맘때 여러분 도큐로 확 봐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1학년들이 이걸 도큐 보고 있어. 여러분은 1년이 지나서 이제 이거를 문학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된 건데 줄거리 기억하고 있죠? 1953년 신천지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고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던 성삼과 덕재가 이념 대립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가 어린 시절 추억을 통해 예두정을 회복하고 화해해 나가는 소설이다. 근데 얘들아 1950년대 우리나라 소설의 특징은 1950년부터 53년까지가 뭐야? 얘들아 6.25가 1950년에 나서 휴전이 53년이었잖아. 그래서 이 1953년 휴전까지를 전시 소설이라 그래. 전쟁 당시에 쓰인 소설인 거야. 그리고 그 뒤에 53년부터 이제 휴전협정 후부터 이후를 전부 전후, 전쟁 휴전 후에 쓰인 건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데 6.25를 소재로 한 것들 중에 근데 황수환의 학은 니네 지금 또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나와 내년에 또 나와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작품이야. 근데 뭘로 중요하냐면 야 우리가 일제 강점을 36년을 겪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36년 만에 자유를 얻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제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가냐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38선을 그어놓고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있었죠. 전쟁하기 전에도. 그 극도의 혼란기가 5년 동안 있다가 50년에 갑자기 남침을 당한 거잖아,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기습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없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한 비극이야. 그게 3년이나 계속되고 끝이 안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전시소설은 다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대한 원망, 원수, 진짜 죽여버려야 돼. 이런 것들인데 전후 소설 중에 이 학이 최초로 뭘 얘기하냐면 뭐겠어? 최초로 뭐? 이 학의 내용 다 알잖아. 화해. 이념은 이 휴머니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앞에서. 그래서 어릴 때 친구가 서로 지금 인민군 국군 측에서 만났지만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결국 풀어주잖아. 근데 이 화해를 얘기한 최초의 소설이 학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제목과 작가를 물어보는 게. 알겠지? 자, 보세요. 학, 전후 소설. 휴전 직후에 이제 발표된 소설이고, 시간이 6.25가 나던 해, 50년 가을이니까, 얘들아,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잖아. 그 가을이니까 한 9월이라 치면 한 두세 달 지난 거네. 90월이면. 그치? 6.25가 터진 지 한 3개월 뒤로 볼 수 있어요. 3, 4개월. 그리고 38선에 인접해 있는 북쪽마을이 배경이야. 38선하고 휴전선 다른 거 알죠? 자,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작가가 이 성삼이의 속마음은 또 다 알려줘요. 소나기 때도 그랬어. 소나기도 남자아이 속마음은 작가가 또 다 알려줬어요. 황순원 작가의 스타일이 두 번째로 드러난 부분이야, 시점에서. 자, 주제는 우정을 통한 이데올로기 갈등의 극복이죠. 이데올로기가 이념이야, 얘들아. 무슨 주의 있잖아. 그리고 인간성 회복. 자, 상징적 소재는 바로 학이야. 얘들아, 이 학은 뭘 상징해? 어? 아니거든? 학이 무슨 색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을 상징하잖아. 우리 민족하고 흰색하고 뭔 상관이야? 백이민족! 백이가 뭔데? 흰 옷을 즐겨 입어서 백이민족이잖아. 진짜 니놈들은 배달의 민족밖에 모르지. 근데 진짜로, 아니, 근데 야, 진짜로 배달의 민족이 어플 이름인 줄 아는 놈들이 이 중에도 있을걸? 아, 프리저 아니. 우리 민족이 진짜 원래 배달의 민족이야, 얘들아. 어디요? 뭘 외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만들었어? 우리는 그 건국 이념 홍익인간,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고,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인데, 그 배달이 아니야. 진짜, 야, 미치는 내가 할 말이거든? 미치이 아니라 미치겠다, 정말. 니네 초등학교 나온 애들 맞냐고. 야, 내가 웃긴 거 말해줄까? 1학년들한테 하루 이틀, 니네 동백꽃 할 때 맨날 물어보는 거 있잖아. 하루 이틀 다음에 얘네가 나흘을 모르니까, 나흘을 또 3일이라고 하니까, 니네처럼. 야, 니네 해봐.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 닷새, 닷새, 엿새, 엿새, 닷새, 엿새, 이래, 일곱, 일회, 이래, 일회, 여드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이지. 어제 뭐랬는지 알아? 십세. 닷새, 엿새, 십세. 깜짝 놀랐다, 얘들아. 세상에 열흘도 아니고 십세. 그 발음 좀만 세게 했어, 너. 벌점 받았겠죠. 아휴. 자, 그래서 다시 학으로 돌아와서, 학은 그러니까 얘들아 까마귀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야. 학이 우리 민족과 상관이 있고 니네 항마을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읽었잖아. 거기서도 학이 우리 민족을 상징해. 이 무식한 놈들아. 자, 특히 성삼이는 어릴 때 덕자와의 추억이 있으니까 과거 회상이 중간중간 들어가죠. 사파가 일러스트다 얘들아. 그래서 그림처럼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고. 자, 내용 정리를 보면 여러분 다 미리 읽기도 했고 1년 전에 독서도 했겠지만 6.25 당시 38선 부근 북쪽 마을에 국군이 들어온다. 이 말은 뭐냐면 6.25에 이제 그 흐름이 있죠. 얘들아 우리가 그 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옛날에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도 막 그래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려져 있던 그런 때 학교를 다녀서 다 알고 있죠. 근데 기습을 당해서 어디까지 순식간에 우리가 밀렸지? 부산.
진짜로 부산 가본 사람 알겠지만 부산에서 얘들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면 40분 걸리는 거 알아? 후쿠오카 가면? 그러니까 그 부산이 정말 우리나라 남쪽 저 끝에 있는데 거기만 빼고 전부 다 점령을 당하다가 연합군의 도움 그리고 이제 인천 쪽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번에 우리가 거의 다 이길 뻔 했는데 누가 개입해? 중국은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죠? 쪽수죠? 근데 무슨 전술을 펴지? 인해가 무슨 뜻인데? 사람의 바다죠. 한마디로 쳐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뒤로 우리가 밀리고 지금의 그 우리나라 허리 부분에서 끝이 안 나서 좀 쉬자. 그래서 휴전이죠. 전쟁 쉬는 중 또는 정전이라고 하죠. 전쟁을 정지하는 중.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마을에 국군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인민군이 치고 내려온 데를 다시 인민군이 도망가고 국군이 차지했다는 소리야. 근데 마을에 왜 공포 분위기가 감돌아? 야, 니네가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어. 근데 6.25가 났어. 근데 여기를 그래서 인민군이 처음에 밀고 들어와서 인민군 차지가 됐어. 나한테 밥 해달래.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죽겠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밥을 차려줬어. 근데 나중에 인민군이 도망가고 나는 그대로 여기 있는데 국군이 다시 우리 마을을 차지했어. 나 인민군한테 밥 차려줘서 총살당해 죽어. 정말로. 그러던 시대야. 그러니까 국군이 들어와도 마을 사람들은 완전 공포인 거야. 이쪽도 무섭고 저쪽도 무서운 거야. 근데 전개. 동네 치안대에서 어린 시절, 왜냐면 이 마을은 성삼이가 어릴 때 살던 마을이고 이사 갔다가 어른이 돼서 돌아온 거야. 근데 어린 시절 친구인 덕재가 얘들아, 그리고 이때는 이사 가면 그냥 연락 두절인 거야. 얘들아, 집집마다 전화가 있던 때도 아니고 편지가 빨리 가던 때도 아니고 니네는 지금 친구가 전학 가거나 심지어 뭐 이민을 가도 맨날 맨날 연락할 수 있잖아. 그거는 진짜 이때는 꿈도 못 꾸던 때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가 꽁꽁 묶여서 치안대에 와 있는 거야. 왜?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잡아온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민군 밑에서 한 자리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홍삼이가 열받는 거지. 옛날 그 저기 마음도 남아있지만 화가 나서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얘를 더 이제 상급 기관으로 호송을 해가야 돼. 자동차는 아니고 걸어가는데 그걸 자기가 한다고 그래. 그래서 성삼이는 총 들고 덕재는 묶여가지고 둘이 가. 위기. 가면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하다가 알게 된 게 전부 성삼이 마음이 누그러지는 이유들이야. 왜? 덕재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한 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그 알지? 사회주의는 이제 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이 모두 공평하게 잘 살자. 그래서 부자는 우리의 적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 뭐 우리의 편 그래가지고 덕재는 제일 가난한 농사꾼이라서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시켜준 거지. 얘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걸 성삼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일단 마음이 좀 풀렸어. 그리고 또 하나. 너 근데 피난 안 갔어. 왜 피난 안 가고 남아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농사꾼이 농사 짓는 땅을 두고 어딜 가냐고 그래가지고 못 갔대. 근데 성삼이도 농사꾼이고 자기 아빠도 그랬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된 거야. 그 처음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성삼이가 그래서 혼자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 그게 자기만 살려고 비겁하게 그런 게 아니고, 얘들아, 남자가 있어야 대를 잇고 가문이 유지될 거 아니야. 자기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어쨌든 혼자 남쪽으로 갔던 거야. 그리고 다시 다행히 국군이 치고 올라갈 때 아니 성삼이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 가족을 만났거든. 근데 그러지 못한 가족들도 평생 이상 가족이거나 한쪽이 죽어버린 경우도 겁나 많았겠죠. 그리고 결정타는 또 뭐냐면 좀 이따 덕재가 잠시 뭐 얼마 있으면 애가 태어난대. 그래서 야, 너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누구랑 꼬맹이랑 했대. 근데 꼬맹이가 바로 어릴 때 성삼이랑 덕재가 맨날 놀리던 여자애야. 근데 걔가 지금 임신을 해서 걔가 덕재 애를 낳는다고 이걸 생각하니까 성삼이가 우참을 우참을 할 상황에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벌판을 지나다가 어릴 때 올가미로 둘이 학 잡았던 생각을 떠올리고 근데 얘네가 어릴 때 얘들아 50년대야 지금 봐봐 1950년에 이 사람들이 20대면
바로 5년 전만 했어도 얘네 15살 때 해방이 됐겠죠. 그럼 그보다 어릴 때는 일제강점기겠죠. 그래서 총독부에서 학을 잡으러 박제를 만들러 온다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잡아서 묶어놓은 학을 부랴부랴 풀어준 적이 있어. 그래서 결말. 갑자기 성삼이가 덕재 그 묶은 줄을 풀어주면서 학사냥을 하자고 그러니까 성삼이는 아니 덕재는 깜짝 놀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아무도 목격자도 없고 이런 데에서 나를 풀어주고 뒤에서 사격을 하려나 보다,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근데 도망치려고 해서 죽였다. 이러면 그냥 끝이죠? 근데 성삼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눈치챈 거야. 나를 풀어주려는 걸. 그래서 성삼이도 덕재도 거기에 호응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소설이. 아, 읽어본 거 맞죠? 그래서 옛날 얘기 듣듯이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성삼이 얘도 이데올로기랑은 상관이 없는 농민이야. 얘들아, 지금 만약에 다시 전쟁이 똑같이 난다고 생각해봐. 그래, 똑같이 남자들한테 이제 남자들은, 건장한 남자들은 다 징병이 되죠. 그럼 양쪽 하나 택해야 되는 거야. 남한 쪽이든, 북한 쪽이든. 성삼이는 국군, 어디 갔어? 치안대원이 된 거죠. 그리고, 뭐야. 그래서 전쟁과 함께 치안대원이 되는데, 전쟁과 함께라는 말도 이상하죠. 이거 위드를 직역한 거다, 얘들아. 그게 아니고, 전쟁이 나서, 전쟁 이후 치안대원이 된다, 이 소리야. 영어 직역, 영어. 그래서 덕재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오자 덕재를 풀어준다. 덕재도 이념과는 상관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됐고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다. 학의 갈등은 얘들아 장소의 이동과 상관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마을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잖아. 그리고 덕재가 호송을 한다고, 성삼이가 호송을 한다고 해서 마을 밖으로 나오잖아.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고개로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마루가 꼭대기란 뜻이야. 얘들아 호두마루도 그래서 호두마루야. 뭐 호두 계열의 정상이란 소리야. 그래서 꼭대기에서 벌판으로 내려왔을 때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자,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뭐랑 상관이 있다? 갈등 해소와 상관이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갈등은 사실 성삼이의 내적 갈등이야. 성삼이랑 덕재가 갈등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싸우지 않고 약간 어색하고 서먹하고 이런 게 더 커. 그러면 성삼이는 뭘 가지고 갈등하냐면 얘는 적이야. 얘는 적군이야. 그래서 그러한 이념과 체제에 의한 갈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마음 하나. 근데 얘는 내 어릴 적 친구고 얘는 진짜 사상적으로 완전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덕재와의 과거를 떠올리는 휴머니즘. 근데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관이 있는 거지? 6.25만 안 터졌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 있죠. 그니까 배우는 거 얘들아, 우리나라 역사랑 상관없는 건 문학에서, 중고등학교 문학에서 큰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역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자, 학의 의미는 흰색의 옷을 즐겨 입은 우리 민족, 백이민족. 그래서 학 사냥을 진짜 사냥한 거 아니잖아.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소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화해와 우정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학은 왜 역순행적 구성이야? 중간중간 성삼이가 옛날 생각하는 거 나와서 그래. 그래서 그런 순박했던 어린 시절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념을 초월해 따스한 인간애를 회복하자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 맞아 선생님은 TV 잘 안 보니까 거의 안 봐요. 영상은 안 봐. 근데 그 PD수첩인가? 거기서 뭐 나왔나 봐. 북한이 외국의 전쟁에 끼어들었지. 최근. 어디? 러시아 편이니까 북한은 소련 옛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네 군사들을 보냈지. 근데 거기 우리도 얘들아 우크라이나 편 들고 우리 군인 보낼 뻔 한 적 있죠. 그러면 또 남의 나라 전쟁에 남북이 마주칠 뻔한 일이 있었어,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제 상관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런 북한 군인 중에 우크라이나에 잡혀서 온 사람들이 있죠. 포로들이죠. 그 포로들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뭐야, 뭐, 여러분이 아는 뭐 수용소 뭐 비참한 환경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뭐 2층 침대 있고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몇 년째 지내고 있는데, 뭐야, 저기 먹을 건 좀 어떠냐 이랬더니 이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거지. 우크라이나 음식들이.
그래서 이 MBC 측에서 가져간 김밥이래. 김밥을 싸갔어. 그랬더니 북한에도 김밥이 있다고. 역시 우리 한국인은 먹는 것 빼고는 얘기를 하기가 저기 김밥하고 뭐 장아찌인가? 근데 아무튼 선생님 다 캡처된 걸로 본 거야. 영상 안 봤어. 그걸 먹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누그러졌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야? 강원도지. 근데 그 얘기가 나왔나 봤대.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강원도가 제일 따뜻한데. 맞죠? 아, 뭔 얘기인지 몰라?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긴 북쪽을 안 가봤으니 아니 안 가봤어도 알잖아. 얘들아 북쪽 지방의 추위는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남쪽이 강원도일 거 아니야. 왜 또 한국지를 못하니까 모르네. 됐다. 에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이거 짧아서 중략이 많이 돼 있어서 볼 거야. 그리고 따옴표를 여러 번 시킬 거예요. 따옴표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누구야? 유다감부터 할 거야. 유, 이,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채부터 쭉쭉 자기 순서 모르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녹화 중이니까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38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얘들아 공간적 배경. 드누피겐 가을 하늘, 가을,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한껏 고즈넉했다. 고즈넉한 건 조용한 건데 마을이 좀 그래. 봐봐.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뭔가 이상하죠, 얘들아. 우리가 박은 항상 흥부나 놀부 보면 지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주인 없는 집이고 그 마을에 뭔 일이 났었던 거지?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무슨 뜻이야? 담배를 피우다 늙은이가 왜 성삼이 앞에서 담배를 숨겨? 뭘로 꼬투리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진짜라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다 무서운 거야, 군인들은.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이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난, 난리에 깨진 손상은 크게 안 됐어. 자국이랑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마을은 아닌성 싶었다. 송삼이는 자기가 오랜만에 찾아온 어린 시절 마을에서 낯설음을 느끼고 있죠.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췄다. 거기 한 나무에 기어 올랐다. 귓속 멀리서 유! 이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훅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훅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중에 보이지 않았다. 성삼이는 밤나무를 아는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봤다. 흔들지도 않은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 임시치한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꽁꽁 묶여 있다. 그래서 오늘 독서 퀴즈, 1학년 독서 퀴즈 뭐 나는지 알아? 덕재는 무엇에 묶여 있었을까요? 1번 포승줄, 2번 빨랫줄, 3번 고무줄, 4번 신발끈. 니네가 푼 문제. 좋기. 내가 보고 웃겨가지고 고무줄. 신발끈이 더 웃겨. 자,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가 얼굴을 들여다봤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는 그냥 지역명이야.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있었던 단체인가 봐. 지금 자기 집에 숨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불었다. 왜냐? 이제 보통 이럴 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심란해서 담배를, 아, 어릴 때 친구가 어쩌다가 뭐 이런 거겠죠? 덕재는 청단까지 호송을 하기로 됐다.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되었다. 성삼이는 다탄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헌 담배와 새 담배를 이어서 불을 붙인 거지. 일어섰다.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 장소의 이동 얘들 보세요. 동고박. 동네 입구를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그러니까 보통 그 줄담배를 피울 때도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서잖아. 담배 맛을 몰랐다. 얘들 이거 황순원 작가의 그 소나기에서도 소년이 여자애가 이사 간다고 하면서 대추 줬을 때 대추 맛을 몰랐다고 나와. 그러니까 약간 황순원 작가의 특징은 주인공이 충격을 받으면 미각을 잃는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그러다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또 나버린 거야, 뭐. 어른들 몰래 단무퉁이에서 비행 청소년들이었어. 후방립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깟 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 왜? 적군인데. 한 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송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벼랑간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가 밤송이에 찔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혹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갈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 가시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질끔거려졌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 송삼이 호주머니에 넣어줬다. 뭔 담배 피우고 도둑질하고 별 저길 다 했네요. 도둑들끼리 밥 나눠준 게 근데 또 좋은 추억이 된 거죠. 이때는 그리고 이거 도둑질이라고는 안 했죠. 애들이 워낙에 먹을 게 없으니까. 성삼이는 새로 불을 댕겨문 담배를 집어 내 던졌다. 그러곤 이 덕제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는 붙여물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다. 배려죠. 얘도 담배를 피우고 싶을 텐데 차마 얘한테 줄 수는 없고 더구나 묶여 있잖아. 내가 그냥 참자. 이렇게 된 거야.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곡에는 이게 오타가 났어요, 얘들아. 해방 전전해야. 해방 전전해면 몇 년도일까요? 몇 년도일까요? 무슨 전전해인데, 이씨. 해방전전. 1943년. 근데 지금 아까 이게 몇 년도라고, 배경이? 해방전. 몇 년도라고? 50년. 그러니까 7년 전이란 소리가 되죠. 7년 전이야. 7년 전 성삼이가 38이남에 천태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함께 늘 꼴배러 넘나들던 고개다. 그러니까 성삼이는 어릴 때 7년 전에 여기서 이사를 갔고 7년 만에 여기 다시 찾아온 거라는 소리가 들죠. 그리고 꼴 베는 거, 얘들아, 꼴은 우리 아까 소를 뜯기다 했잖아. 그러니까 소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옛날에는 남자애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낯들고 나가가지고 풀을 잘 나와. 그리고 그걸 이제 끓여가지고 소를 줘. 여모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소 밥 챙기는 게 주로 남자애들 일. 여자애들은 뭐 나물 캐러 다니고 뭐 그랬나 봐. 자, 그 다음 읽으시오, 함. 73. 덕자는 말이 없다. 다른 데로 가라. 한 명을 두고 숨어 있어.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신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아, 아,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고 이제 피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아빠 때문에 아빠가 반대해서 못 갔다라고 한 거야. 그걸 듣고 이제 생각이 난 거지. 지난 6월 달이 바로 6.25 터지자마자였겠죠.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 갈 얘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고 얼루 피난 간단 말이냐. 그래서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어는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 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애들 있다. 그 다음 꼭대기.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새 이번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다. 왜? 자꾸 마음이 약해지니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기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 벌판이겠죠. 성삼이는 주춤 걸음을 멈췄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허리 굽히고 선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대였다. 소위 38선 원충지대가 됐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에도 이를 학될 만한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12살쯤 됐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이거 머리에 빨간 점 있는 학이 단정학이래. 새끼로, 얘들아, 새끼줄. 새끼줄로 못 날아가게 날개까지 얽어매놓고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에 목을 쓸어 앉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어른들한텐 얘기도 못하지. 왜냐면 학은, 얘들아, 말했잖아. 우리 민족과 같은 새라서, 신성한 새라서 사실 이러면 혼나. 근데 애들은 이제 잡아놓고 신기하니까 어디 몰래 숨겨놓고 맨날 와서 보는 거야. 그런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에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순환이 되는 거야. 무슨 박제,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일제를 암시하는 거 총독부. 지금의 그 광화문 자리에 있었죠. 조선 총독부가 교보문고 있는 데 있잖아. 허가까지 맡아갖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판으로 내달렸다. 이젠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손들릴 겨를도 없이 잡풀새를 기어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고 날개에 새끼줄을 끌었다. 근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오래 묶여 있었으니까. 그동안 얽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하나 공중에 훌쳤다. 날아가려고 던졌는데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갯짓을 하다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서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을 몰랐는데 이 생각이 나면서 성선이가 뭐래? 자, 이게 바로 인간성 회복을 나타내는 말이죠.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뭐라. 호승줄을 풀어주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작불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다. 좀 전에 얘들아 거치다. 피동. 어? 피동. 그 앞에도 말았는데 말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자,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획 고개를 돌렸다. 사동, 돌다, 돌. 그 다음, 윤! 그래서 여기서 덕재가 센스가 있어서 눈치를 챈 거지. 센스도 없으면 그냥 총 맞아 죽어요. 그제서야 덕재도 뭘 깨달은 듯 자풀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배경도 딱 타이밍 예술이죠.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까지 이제 시험 봅시다. 시험 보고 시하고 문제 봅시다.